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장 흐름을 보면 저번주 금요일날에도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목요일날이 이제 옵션 만기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월화 수요일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본격적으로 V자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회원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적정 밸류는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예요. 요거는 올해 115억에서 기업들의 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총 토탈했을 때 115억에서 120억 정도 이렇게 벌 거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120억에서 130억은 벌지 않겠냐 라고 해서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정도가 올해 적정 밸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1분기 실적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거의 죽을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거의 올해 추정치에서 25%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분기에 그래도 아예 그냥 다 전체 기업들이 적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20%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2연육화라 그래가지고 1분기에 안 샀던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지고 뭐하고 하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세금 감면 해주고 요런 요인들이 있죠.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3분기부터는 자, 2연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전자제품이라든가 IT 기기 요런 데들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실적이 마이너스 10%, 20% 쪼그라들었던 부분들이 플러스 10%, 15% 정도는 메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올해는 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들이 한 5%, 에서 5%에서 10% 정도인데 1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마이너스 5% 정도 적용을 해놓고 본다 그러면 자, 올해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전체 총합의 이익 추정치는 115억에서 120억 정도로 한 2300에서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을 때 우리가 현금 대응을 이제 주식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코스피 2200 밑에서 지금 2050포인트, 2030포인트 이렇죠. 여기에서는 주식 비중 10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 대응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하반기에 이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점치기가 어려운 구간이니까 이 이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또 기업들의 이제 투자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하반기 수요 같은 것들, 수요라든가 실적 같은 것들이 추정치들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 가치를 계속 평가를 하면서 그 중에 저평가된 기업,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금을 이동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했죠.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미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인하를 한 게 아니죠. 미경제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코로나 이슈가 자, 예상만큼 경기를 끄집어 내리고 이제 끌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버블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 장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이상 낮추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돈이 더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라 그래서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고 가지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유럽도 유로화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일본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미국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미국은 기축통화가 어때요? 금리가 플러스
1%에서 1.25%이기 때문에 아직 대응 여력은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로의 대응 여력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만약 양적 완화라 그래갖고 돈 찍어 풀고 하면 작살납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일본에서 유럽에서 이런 양적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극심한 버블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 버블로 시장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텍플러스 수익 스토리 영상을 오늘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101% 수익 인증 회원분이 계시고요. 이제 매도 사인이 분할 매도 사인이 이제 나간 종목입니다. 반도체 매출이 지금 급증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은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 요걸 생산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 볼게요. 진스님 101% 수익 인증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텍플러스 101% 수익입니다. 진스님이 이제 올려주셨고요. 다른 회원분들 이제 갔다가 매도 사인 나오고 갑자기 훅 밀리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매도가 늦게 나간 분들이 여기 90%대 수익이 찍혀있는 회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도 두고 계시는데 100% 구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신나님, 태평성대, 평생투자, 산삼, 원칙과 여유, 진스님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담아라. 제가 가장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사려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사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수급도 잡히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 기업 내용들을 생각을 해서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2017년도에 적자 구간에 왜 이걸 매수를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2018년도에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서 또 매수 사인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왜 매수 사인이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인텍플러스는 상승 여력이 지금 적정 가치가 한 11,000원 정도 보여진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분할 매도 사인이 들어갔고요. 자, 지금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은 지금 밸류에서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은 자, 여기 7,000원 구간대가 깨지면 한 6,500원대에서 6,500원에서 7,000원. 요 구간에 이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는 이제 편입을 안 합니다. 여기서 과매도가 나오게 돼서 자, 5,5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신규 편입을 보겠지만 그렇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잘 없어 보이고요.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적정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요 구간에서 또 사인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뭐 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 울렁증이 있는 관계로 제가 딱졸이라서 고등학교 때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따고 그래서 요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를 하고 자, 요 정도만 알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회사 내용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왜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 영어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고,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018년도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50%, 디스플레이가 30%, 2차 전지가 9% 정도 됐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던 부분은 자, 이쪽이 커지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사업부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봤었는데 2019년도에 실적을 딱 까보니까 반도체가 거의 한 50% 정도 늘었어요. 반도체 쪽이 50% 늘고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쪼그라들었고, 자 2차전지 비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이제 올해 정도 되면, 올해나 이제 내년에 되면 올해나 내년에는 2차전지 이쪽 장비가 업황이 좋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자 이런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찍히고 뭐하고 하면서 자 업사이드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보다 자 2차전지 쪽에서 만약에 매출이 찍히고 하면 업사이드가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체크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17년도에 보면 자 적자고 막 그랬는데 왜 이 기업을 추천을 했을까? 이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자 종목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제가 많은 종목을 분석을 하고 회원분들한테 기회 요인을 최대한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리딩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종목 일일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후분석 내용을 그때 당시에 요래서 샀다, 요래서 팔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7년도에 보면 매출이 이제 뭐 100억에서 200억 찍히는 회사가 확 조금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는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잡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트럼프 씨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자 수주가 기존에 잡혀있던 게 다 꽝이 돼버렸어요. 2018년도에 수주가 잡혀있던 게 다 미뤄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자가 확대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미뤄졌던 부분들이 2019년도에 실적이 찍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실적들이 찍히기 시작한 게 19년도 2분기부터 이제 의미 있는 실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 8월, 9월 달인데 자 8월, 9월 달에 보면 어때요? 주가는 8월, 9월 달에 자 이렇게 내려왔죠. 요 부분 뭐예요? 실적이 의미 있게 찍히고 뭐하고 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선반영해갖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올라오고 진짜 막상 실적이 찍히니까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뭐 등등등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자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이 돼서 자 요 구간부터 이제 추천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이에요. 2019년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 8월, 9월 달에 나오죠.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2월 달에 자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딱 나오니까 이렇게 흑자조에 찍히고 추정치가 잡히면서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코로나 이슈를 이겨내고 움직인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거의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성장폭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기존에 돈을 거의 아예 못 벌던 회사였단 말이에요. 기존에 돈을 못 벌니까 어때요? 기존에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상장할 때는 어때요? 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장을 했겠죠. 상장하고 나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 8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성과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는 기업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5년, 10년을 지나고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크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해준다 그러면 자 2017년, 18년도, 19년도 자리는 엄청난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한번 잡으면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어떤 무언가 또 리스크 요인이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은 분들은 요 종목은 주가 흔들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신규 편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2년, 3년, 4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신규 편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규 편입이라는 거는 또 밸류를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기준에는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0%라는 상승 여지를 만들어줘야 신규 편입을 하는데 이런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조정도 약하게 받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포지션들은 요런 기업들은 쉽게 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금 빼놨으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란 말이에요. 요런 기업들은. 그래서 업사이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편입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고, 자, 2021년도 추정치까지 다 주가에다 반영을 해놓은 구간이에요. 지금 실적이 아니고 2021년도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것까지 반영을 다 해놓은 구간이고, 요 반영을 한다고 봤을 때 한 10% 정도 내년 것까지 실적을 다 반영해 놓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버블인데, 요 부분에서 지금 보면 기존에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2차전지 시장은 어때요? 지금 장비주를 보면 어때요? PNT고 뭐고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도 어때요? 이거는 외관 검사 장비면 뭐야? 다 만들어 놓고 그 밖에 뭐를 검사한다는 거야. 후공정 쪽이잖아. 후공정 쪽. 맞나? 외관 검사 장비가 후공정 쪽이겠지? 아무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공정, 후공정이 있죠. 장비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 후공정 장비면은 생산을 해놓고 요런 수요들이 나중에 밀려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매출들이 오래 찍히면 만약에 업사이드가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딱 보면 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15% 정도 돼요. 올해 추정치 찍힌 거 보고 내년 추정치 찍힌 거 보면 마진율이 막 15% 된다고. 영업이익률 보면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나중에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가치를 판단을 해보고 자,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했다 그래도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편입을 할 수가 없어. 이 업사이드가 안 나오고 기존에 수주 잡혔던 게 또 어떤 리스크를 밀리고 뭐하고 하면 지금 포지션은 꼭지니까.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안 나오는 거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그런 기업이다. 그런 컴퍼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비중을 이렇게 쪼개놓고 있지 않고 비중을 예를 들어 압축해서 운영했다 그러면 추천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추천이 불가능한 기업이에요. 비중을 압축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추천이 불가능한 기업이에요. 비중을 잘게 쪼개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살 수가 있어요. 왜? 이 비중 잘못된다 그래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이 기업이 만약에 잘못된다 그래도 내 투자 성과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사게 되면 어때요?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과가 나오면 성과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IT 쪽도 디스플레이가 지금 당장은 보면 어때요? 매출 비중도 2019년도에 쪼그라든 거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쪼그라들었겠죠. 근데 반도체 쪽은 어때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올해 내년에 더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업황 개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2차전지 쪽은 이제 시작하는 쪽이니까 그러면 미래 업사이드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크겠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인텍플럭스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